알겠어? 네. 자, 오늘은 총정리 시간인데요. 조선이라는 사회를 정치, 제도, 국방, 외교로 살펴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방제도나 아니면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태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신화를 굉장히 신뢰했다 그랬죠? 챌린지정, 정두전을 굉장히 신뢰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두전이 주장했던 바는 뭐야? 재상 중심의 정치죠.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고 수도를 태조 때 어디로 옮겼습니까?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죠. 지금 서울입니다. 근데 이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에 반대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태조의 다섯째 아들 누굽니까? 태종입니다. 왕자 시절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죠. 그리고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육조 직계제예요.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니까 아니다, 왕권이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육조에서 왕한테 직접 보고해라 라고 하면서 육조 직계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신들이나 종친들이 갖고 있던 권력,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덤비지 못하겠죠. 국가에서 백성들을 일일이 다 통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호패법을 만들어서 실시합니다. 호패가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치면 뭘까요? 신분증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사업. 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을 측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죠. 태종 같은 경우에는 육조직계제를 사용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왕권을 강화시킨 왕들이 육조직계제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떤 왕들이 나오냐에 따라 어떤 왕들이 또 이걸 쓰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반대되는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왕권을 강화시켰구나, 아니면 왕권과 신권이 조화롭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종 때는요, 학문 연구를 위해서 뭘 만듭니까?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만들고요. 뭘 활성화시켜요? 경연. 경연이라는 건 왕과 신하들이 뭐 하는 거야? 토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의정부. 세종이 능력 있었던 왕이긴 하지만 신하들한테도 많은 걸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사용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외교 정책은 이제 교린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린 정책 때문에 이제 일본과 여진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외구의 소굴인 어디?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키죠. 자, 여진 같은 경우에는 4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땅을 개척한 거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영토가 형성이 되는 거죠. 4군 같은 경우에는 최윤덕이라는 사람을 시키고, 육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선이라는 사람에게 개척을 맡깁니다. 교린 정책이라는 거죠. 교린 정책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4대 정책에 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조선의 외교는 4대 교린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4대, 큰 나라를 섬긴다. 즉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우리나라의 특산물을 갖다 바쳐, 조공을 갖다 바치면은 명나라, 큰 나라 어디에서? 명나라에서 책봉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외교는 뭐다? 4대 교린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세조 때 봅시다. 세조 때는요,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럼 뭘 썼을까요? 육조 직계제겠죠. 왕권을 강화하는 왕들은 육조 직계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종, 세조는 육조 직계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종 때 활성화시켰던 경연이나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을 어떻게 합니까? 폐지해요. 야, 니들이 나랑 무슨 토론을 해? 난 왕이고 너희들이 신하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이런 의미로 집현전이나 경연을 없애버리죠. 자, 그리고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법전의 편찬을 어떻게 해요? 시작합니다. 시작.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죠. 자, 국방 분야에서는 뭘 실시합니까? 복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복법. 복법은 뭐냐? 군대 가야 될 사람들, 우리나라 군대 가야 될 사람들 나이가 몇 살에서부터 몇 살이죠? 16세에서 59세까지 군대를 가죠. 그 사람들을 정군과 보인으로 나눠요. 보인은 다른 말로 공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군은 한 사람이고 보인은 두 사람이에요. 정군이 군대를 가면 공족, 보인이 그 군대 가는 비용을 대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얘기가 바로 복법입니다. 복법.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 정군들만 군대 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뭐합니까? 세종의 집현전처럼 뭘 만들어요? 홍문관을 설치하죠. 홍문관을 설치해서 3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경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활성화시켜요. 세조가 없었던 이 경연을 다시 부활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경국대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완성하죠. 경국대전은 완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종도 국가의 체제를 완성했다라고 보면 돼요. 성종 때 이 국가 제도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육조가 있는 거야. 그 밖에 또 뭐가 있어요? 3사. 3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왕권을 보좌해주는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죠. 그리고 기타 등등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세조랑 구분이 안 되네. 해봅시다. 어쨌든 그렇고요. 연산군 때는 사화가 몇 번 일어나요? 2번 일어나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2번의 사화가 일어납니다. 무오, 갑자 2번에 뭐가 일어납니까? 사화가 일어납니다. 중종 때는 그 유명한 무슨 사화? 기묘사화죠. 기묘사화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잘 알아두셔야겠죠.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개혁 정치로 유명하죠. 처음에는 살인들의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혈량과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소격서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해지. 그 다음에 소학을 보급. 그 다음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4번째로. 뭐죠? 공납의 폐단을 지적한다라고 했죠? 공납의 폐단. 그래서 뭘 주장한다고 그랬어? 쌀로 거둡시다.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공훈을 삭제하자. 훈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훈은 뭐라? 세조 때 만들어진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세조를 도와줬던 애들이 훈구로 성장하게 됐죠. 성종 때는요, 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등용하게 된다고 그랬어? 살인을 등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훈구와 살인이 서로 대립하던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들이 팔을 입었던 사건이 바로 사화다. 사화. 명종 때는 뭐가 있었죠? 명종 때는 을사사화가 있었다. 이거 왜 현자가 없어졌을까? 선조 때 이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살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남인과 또 북인으로 나뉘게 되고요. 동인은. 국방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군수포제 같은 게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반군수포는 뭐냐? 포를 거두는 거야. 군대 가는 대신에 포를 거두는 거예요. 포가 뭐라고 했어요? 옷감이라고 했죠. 옷감. 응? 군대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가겠어요? 아니면은 세금을 내겠어요?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네? 군대 가는 대신에 세금 내라는데 얼마나 좋아. 군대 절대 안 갑니다. 자, 반군수포 때문에 조선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허약해지죠. 조선의 국방이 굉장히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초반에 조선이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광해군은요, 요 북인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북인들의 정권이야. 왜냐? 이 북인들이요,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으로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으니까 그들한테 뭘 줘야 돼? 권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북인들은 권력을 독점합니다. 권력을 독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권력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럼 북인 말고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남인과 서인이 남아있죠.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나중에 뭘 일으키는 거야?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거야. 물론 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남인도 서인의 쿠데타를, 인조반정을 이제 묵인해 주죠.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이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고요. 임진왜란 때 굉장히 성장한 어떤 사람들, 여진족 있죠. 여진족이 어떤 나라를 세웁니까? 후금을 세우죠. 그래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뭘 해요? 중리외교를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중리외교 굉장히 중요하죠. 후금과 어떤 나라 사이에서? 명나라 사이에서 중리외교를 주장한다. 자, 그리고 모두 실시합니다. 대동법도 실시합니다. 대동법도 실시하는데 대동법 굉장히 중요하죠. 대동법은 뒤에 저 경제 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후복구 사업도 실시하고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중리외교를 실시했기 때문에 후금과 명나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조 때 가면은 인조가 서인이랑 더불어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어떤 외교 정책을 쓰느냐? 중리외교가 아니라 이제는 친명 배경이에요.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열받겠어요? 후금이 열받겠죠. 그래서 후금이 뭘 일으켜요? 정묘, 호란, 병자, 호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병자, 호란 때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 삼전도. 또 뭐 있습니까? 남한, 산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병자, 호란 때의 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정법도 쓰는데 그건 또 경제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인조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반정을 일으켰다고 했죠. 서인과 더불어서. 근데 서인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반정으로 어떻게 됐어? 정권을 잡았어. 근데 다른 놈들이 또 반정을 일으킬지도 몰라. 그러니까 뭘 장악해야 돼? 중앙군을 장악합니다. 조선의 중앙군,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바로 뭐냐? 오군영이에요. 오군영. 그래서 중앙군을 장악하고요. 이 집권당들이, 공당정치 시기의 집권장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냐? 오군영을 사병화시킵니다. 사병화시켜.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들. 잠깐만. 그러면 조선 전기, 조선 전기의 중앙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조선 전기의 중앙군.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뭐였어요? 오, 위,
위였죠? 예비군은 뭐였어요? 잡색군이었네. 요거 좀 기억해줘야겠다. 조선 전기에는 중앙군이 5위였고 예비군은 잡색군이었다라는 거 보고 갑자기 이제 생각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인조가요 병자호란때 굉장한 굴욕을 당합니다. 삼전도의 굴욕, 뭐 치욕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인조죠. 인조 병자호란이죠. 청나라 오랑캐라고 여기던 청나라 황제한테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 병자호란 이후에 아들들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그 중에 한 명이 효종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야, 청나라에 대해 복수해야 돼. 무슨 론을 펼치나요? 북벌론을 펼치죠. 북벌론을 펼치는데 이 북벌을 위해서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키운 포수들이 있다고 했죠. 총을 잘 쏘는 포수들. 근데 그 포수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네? 나선 정벌에 끌려갑니다. 이건 뭔 얘기냐? 청나라가 러시아랑 국경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 국경 분쟁에서 청나라가 조선, 야 너네 총 잘 쏘잖아, 그치? 야 너네 포수들 좀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의 포수들을 러시아랑 싸우는데 동원해요. 그게 바로 나선 정벌이에요. 북벌론은 나중 되면 뭘로 이어진다 그랬죠? 북쪽을 배우자. 북항론으로 바뀐다 그랬어. 북항론은 나중에 개화파에 영향을 주죠. 다 아시는 내용들. 자, 현종 때는 그 유명한 무슨 논쟁? 예속 논쟁이 벌어진다. 맞습니까? 소송이 벌어지는 거야. 뭐 가지고? 예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서인과 남인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1차 예송이 있고 2차 예송이 있어요. 1차에서는 누가 우세해요? 서인이 우세해. 근데 2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인보다는 남인이 우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숙종 때로 넘어가죠. 남인이 우세한 형국이. 근데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가지고 환국이란 걸 벌입니다. 환국이란 건 뭐냐? 국면이 전환되는 거야.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3번의 환국이 일어납니다. 경기도가 갑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의 3번의 환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신환국은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죠. 남인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서인으로. 갑자기 남인들 다 몰아내. 남인 다 꺼져! 서인들 다 이리와 하면 숙종은 이제 서인에서 또 남인으로 정권을 바꿔요. 서인 다 꺼져! 갑술왕국은 또 뭐야? 그럼 뭐겠어, 당연히. 남인에서 또 서인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당 전제화라는 게 벌어지는 거야. 일당 전제화. 하나의 당이, 하나의 분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당을 무조건 찍어 눌러야 돼. 왜냐? 내가 언제 정권을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권 잡고 있을 때 상대방을 무조건 찍어 눌러야 돼.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서로 공존하는 형태가 아니야. 내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상대방을 무조건 죽여야 돼. 그래서 분당 정치가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그래서 이게 탕평 정치가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왜? 환국으로 인해서 정권이 계속 바뀌니까 상대방을 찍어 눌러야 돼. 확실한 방법 뭐야? 죽이는 거야. 상대방을 무조건 죽여. 그래서 환국이 뭘 불러낸 거예요? 탕평 정치를 불러낸 거죠.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이 공존하는 이런 형태는요, 이 붕당 정치는 이 숙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붕당 정치죠. 근데 숙종 때 환국으로 인해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는 거야. 자, 숙종 때는 뭐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영토 분쟁도 일어난다 그랬죠. 청나라와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요. 안용복 형님이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해줬죠.
이런 영토 분쟁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영조, 정조가 등장을 하는데 영조, 정조. 영조 형님 하신 게 굉장히 많죠. 정조는 더 많고요. 먼저 탕평 정치를 위해서 탕평파를 육성합니다. 영조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당의 근거지인 어디? 서원을 정리해버려. 그 다음 뭐 하죠? 저도 까먹었네요. 저거 하죠? 분당이 뭘 가지고 싸웠어요? 전랑 자리를 가지고 싸웠잖아. 이조전랑과 자리를 가지고 싸웠으니까 전랑의 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약화시키죠. 그리고 여기다 써놔야겠다. 살이 나눠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조 전랑의 문제를 놓고 싸웠다 그랬잖아. 동인과 서인이 나눠진 이조전랑 때문이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대전. 새로운 법전인 속대전을 만들고 균역법을 제정합니다. 균역법은 뒤에 가서 다시 경제 파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조 때 영조법 아니다. 자, 정조 같은 경우에 한 개 더 많다 그랬죠? 고르게 인재를 등용했다. 고른 인재 등용. 노론, 소론, 남인 할 거 없이 능력이 뛰어나면 다 등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죠. 학문 연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장용령을 설치한다 그랬죠? 장용령은 군부대예요. 자, 집권당들이 중앙군, 오군영을 사병을 하니까 그에 맞서기 위해서 장용령을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수령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강화합니다.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해요. 향약은 뭐야? 살인들이 지방을 장악할 때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대전통편이라는 속대전과 같은 새로운 법전이야. 시대가 지날수록 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다음 수원에다 뭘 만들어요? 화성을 축조하죠. 그 다음에 신해통공. 신해통공은 통공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교과서에는 통공정책이라고 나와 있죠. 자유로운 상업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조선이라는 사회의 정치 제도와 국방 외교에 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뭐 할 거냐? 지방 제도, 다른 제도들, 기타 제도들, 그리고 경제 파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끊어주세요.